인사부터 먼저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로주일 기질연구소의 연구이사직을 맡고 있는 박고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교육에 대한 이제 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오늘 교육은 4 시부터 6 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2 시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오늘 내용은 RDTA 기질 행동학에 대한 기질 이론 교육이고요. 이론은 총 2번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기질 이론 첫 번째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차후에 또 선생님들께서 가장 편하신 일정들을 고려해서 다음 교육이 2차 교육으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총 2 번의 교육이 있을 예정이고요. 자, 오늘은 기질 아이들의 행동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질별 솔루션에 대해서 칭찬하는 방법, 기질별로 그리고 기질별로 훈육하는 방법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기질별로 학습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다음 시간은 기질을 좀 더 확장시켜서 이해하는 법을 배우게 될 거고요. 오늘은 주기능에 관련된 중심 기질에 대해서만 이제 배우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화면 공유하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오늘 제목은요. 교육 이론의 제목은 유아 기질과 기질 강화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교육을 하게 될 건데요. 우선은 유아들의 기질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 기질 강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질을 강화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조금 알려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질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교육을 진행하게 되는지까지를 전반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러브 앤 조이 기질 강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오늘 기질 이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화면이 나와 있는데요. 요새 아이들에 대해서 가장 크게 문제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네,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분노가 늘었고 아이들이 학업 능력이 상당히 저하됐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느끼실 건데 아이들이 예전보다 이제 뭔가 수업이나 또는 일상생활에서 뭔가 말을 알아듣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옛날보다 조금 아이들의 뭔가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럴 때도 그것을 집중해내는 힘이라든가 또는 학습에 대한 어떤 이해 능력 이런 부분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실제로 아마 선생님들께서 느끼는 것보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더 심각할 정도로 지금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잘 쪼금 느린가 정도로만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그게 엄청난 격차를 일으키면서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실제 저희는 이제 초등, 중등, 고등과 교육계와 연계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 초등, 중등, 고등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문해력 저하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해력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자, 이런 문제들이 왜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스마트폰에 주목을 하고 있죠.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쌍방 간의 통행의 뇌 훈련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일방 통행의 뇌를 훈련시키게 하는 이런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가 뭔가를 말을 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 말을 했는 정보가 다시 나에게 들어와서 다시 그것을 조절하고 인식을 한 다음에 다시 또 그 사람에게 액션을 취하게 되면 또 그 액션에 반응해서 오는 나에게 들어오는 다시 그 사람의 어떤 정보가 계속해서 이렇게 쌍방간에 순환을 하면서 뇌는 전체의 4 개의 엽을 다 활용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쌍방 형식이 아니고요.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들어오는 형식만 취하게 됩니다. 한 번 스마트폰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쉽게 끊어내기 어렵다. 이거는 아이뿐만이 아니라 어른에게서도 오는 현상인데요. 언제 30 분인데 이렇게 훅 지나갔지?'라고 할 만큼 나도 모르게 쑥 그 기계의 영역에 그냥 쭉 빠져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내 주관적 영역이 아니라 기계라는 어떤 영역에 내가 그냥 어떻게 보면 지배당하듯이 쭉 빨려 들어가는 이런 현상이 오게 되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전두엽의 역할에 대한 활용성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스마트폰을 보기 전과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노출됐을 때의 뇌 두 개를 비교한 그림이 있는데요. 보시면 전두엽 부분이 보라색으로 현저하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전두엽을 쓰는 영역에 활성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두엽 영역을 일상생활에서도 쓰지 못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전두엽은 조절해내는 능력, 다시 말하면 이 얘기가 뭐지? 집중을 하고요. 그 정보만 다시 내가 더 깊게 가지고 오고 그 부분을 통해서 과거적 정보를 다시 끄집어내게 하는 게 전두엽의 역할이거든요. 계속 그 부분에 주목해서 집중할 수 있는 인간의 뇌에 있어서 가장 큰 세부적 역할을 하는 게 전두엽의 역할입니다. 스마트폰에 노출되게 됐을 경우는요. 쌍방간의 영역일 때는 전두엽이 계속 써집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통해서 발달을 이루게 되는데 스마트폰에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전두엽은 활성화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스마트폰을 1 시간, 2 시간 하는 만큼 전두엽 영역은 발달성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는 현상이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하고 집중하는 근력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허벅지 근육이 강화가 돼 있어야 달리기를 잘할 수 있겠죠. 오랜 장기간의 뛰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허벅지 근력이 약하면 근육에 잡아주는 힘이 약하면 조금만 뛰다 보면 쉽게 지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뇌에 전두엽을 연결시키는 이쪽 근육의 연결 힘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 집중하다가도 집중이 안 돼. 그냥 여기까지만 할래. 선생님 말씀을 듣다가도 집중이 안 돼. 더 여기까지만 들을래. 생각을 하다가도 생각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냥 여기까지만 생각할래. 이런 형식으로 자꾸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분노 조절도 어려운 상태가 되고 상황에 대한 이해 능력 그리고 학습에 대한 인지 능력 자체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 지금 현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대안이 될 것인가라는 대안점으로 미디어 시대의 의학계의 대안은 두 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눈 맞춤을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르고 달래기를 하세요. 눈 마주침을 하라는 뜻은요. 그 아이가 다시 이제 망가져 있는 전두엽을 다시 활성화시켜서 재생적인 작업을 잘 할 수 있게 도와달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알다시피 아이들 "초점 맞춰 봐. 눈 맞춰 봐. 선생님 눈 마주쳐 봐봐." 해도 잘 쉽지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어르고 달래기를 하라고 합니다. 어르고 달래기를 하라는 뜻은 뭐냐면요. 실제로 뇌는 전두엽을 한번 파동을 열어서 쓰고 나면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통해서 전기 파동이 더 공급이 되게 하여야만 여기가 근력이 강화가 됩니다. 끝까지 생각하고 더 끝까지 파고들 수 있는 그 정보 구성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르기 달래기를 하라는 것 또한 그냥 단순하게 아이가 힘들어요. 그래, 그래. 그럼 여기까지만 해."라는 어르고 달래기가 아니고요. "힘들지. 근데 한 번만 더 지속시켜 볼까? 한 번만 더 뇌를 붙잡아 볼까?" 이게 어르고 달래기입니다. 좀 더 유지하게끔 도와달라라는 뜻이거든요. 어르고 달래기란 뜻은요. 자 결국 어떻게 초점을 맞출 것인가가 핵심적인 부분이 되고요. 둘째 어떻게 어르고 달래기를 할 것인가. 어르고 달래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효과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 때 지금 이 시대의 대안점을 우리는 교육계에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초점을 맞출 것인가라는 것은요. 전두엽을 어떻게 하면 쓸 수 있게 도울 것인가라는 뜻인데요. 전두엽은 태생적 방향성이 아니면 활용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태생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자기의 패턴, 자기의 어떤 방향성 이걸 뭐라고 하죠? 그것을 우리가 기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기질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나게 내가 이 부분을 정신적인 부분을 써낼 수 있는 나의 방향성이 어딘가를 알지 못하면 초점 맞추기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기질에 대한 이해 없이는 "자 눈 마주쳐 봐봐."가 쉽지가 않고요. 그럼 이제 우리 그 방법을 알아야겠죠. 자 그 방법 오늘 알게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어르고 달래기라는 부분은 어떤 뜻이냐면요. 전두엽을 지속적으로 쓰게끔 도와달라. 다시 말하면 뇌가 지속성을 통해서 발달성으로 넘어가게 도와달라라는 뜻이에요.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지속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전두엽에 파동을 일으켜낼 수 있을까? 결국은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사회가 얘기하는 게 "기질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 아이한테 훈육을 하든 또 이 아이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든 또한 이 아이한테 학습을 하든 그때마다 "기질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라고 하는 이유 시대적인 어떤 상황의 큰 문제점 때문인데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기질이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기질하면 여러분이 대체로 알고 있는 게 뭐냐면요. "기질은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어떤 성격적인 어떤 측면 아니에요?"라고 얘기하시는데요. 그렇게 알게 되면 기질을 활용한 어떤 대안적 교육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성격이다."라고 알고 나 버리면요.
성격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틀이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대상에 의해서 성격은 굉장히 다르게 비쳐 보이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활발한 아이가 있어요. 근데 조용하고 정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이 굉장히 활발한 아이를 본다면 '쟤 너무 활발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똑같은 아이인데도 불구하고요. 굉장히 활발한 또 다른 어른이 그 아이를 바라보게 되면요. 그냥 정상범주로 굉장히 쾌활하고 그런 아이네.'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격이란 기준은요. 나라는 기준점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격적 측면이라고 기질을 알게 되면 우리가 내 기준으로 자꾸 맞춰 버리게 된다는 얘기죠. '나는 이렇게 하니까 초점 맞추기 쉽던데. 나는 요렇게 하니까 집중하기 쉽던데.' 그건 여러분 각자의 방식이고요. 그 아이 자체의 방식을 알아야만 우리는 대안적인 어떤 효과를 이룰 수 있는 접근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질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되는 정서, 운동, 반응, 자기 통제에 대한 타고난 개인차를 말하는 겁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자, 문장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되는 정서, 운동, 반응, 자기 통제에 대한 타고난 개인차. 이것을 기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서, 운동, 반응, 자기 통제라는 것에 대한 이해인데요. 정서는 뭘 말하는 거냐면요. 정서는 감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서에 대한 비율이 타고나게 태어나면서부터 그 부분의 비율이 높은 아이가 있고요.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나게 그 부분이 낮은 아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들아, 자꾸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 너무 속상한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요. 정서적으로 타고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정보와 그것을 인출하는 구도인 기질이라는 것 자체가 그 비율이 높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이 그냥 이 말 한 번 했다고 눈물을 막 쏟아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나는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고 그것 자체에 대한 정보가 나에게는 크게 느껴졌고, 그래서 그게 인출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 기질은 정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인출하느냐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는 타고나게 그런 구성을 높은 구성을 가졌다고요, 정서적 부분에 대해서. 이걸 기질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정서적 부분에 대한 이 그 타고난 개인차가 좀 비율적으로 낮은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소리 톤이나 정보 데이터 자체가 선생님이 아이한테 약간은 무섭게 접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전혀 그걸 정서적으로 크게 받아들이지 않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계속 뛰어놀거나 인식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 이게 "요 아이가 가정 교육이 잘못됐어. 저 아이는 너무 오냐오냐하게 키웠어."가 아니고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비율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정보들을 받아들이는 그게 다 틀리다. 자, 그럼 기질이 교육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아이를 마주하게 되는 선생님에게 있어서 기질을 안다는 것은요. 그 아이 자체에 대한 인정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교사에게 있어서 기질을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운동은 뭐냐면 움직임을 얘기해요. 움직임. 타고나게 빠른 움직임을 가진 아이가 있고요. 타고나게 느린 움직임을 가진 아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리할 거야."라고 했는데 어떤 애는 막 빨리빨리 정리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요. 한참이 지나도 정리 안 하고 있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면 그때서야 정리가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요런 것이 기질이에요. 자, 그러면 그 아이는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이게 기질 교육의 핵심이거든요. 어떤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아이는 그 형상으로 태어났고 그 형상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아이가 잘 살아갈 수 있게 돕는 게 교육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교육자고요. 자, 그래서 옳다 그르다가 기질이 아닙니다. 기질은 좋고 나쁘고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아이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반응은요. 외부에서 자극이 왔을 때 그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것의 반응점 자체를 얘기하는 건데요. 선생님이 뭔가를 얘기하면은 바로바로 반응을 보여주거든요. "선생님 이거 맛있니?" "맛있어요." 이런 식으로 바로 반응을 보여주고, 근데 또 반응점이 타고나게 낮은 아이는요.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표정도 없고요. 그리고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쪼금 가르칠 때 이 아이의 의중을 알기가 쪼끔 어렵겠죠. 그리고 또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아이가 직접 반응을 보이지 않다 보니까 혼자 선생님 혼자 이렇게 재해석하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그 아이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아이를 돕는 방법이 될 것인가? 자, 그리고 자기 통제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데요. 전두엽의 역할과 가장 핵심적인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자기 통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 낼 수 있을까?' 또는 '나는 너무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내가 스스로 동기 유발을 시켜서 의지를 형성시키는 호르몬을 발생시켜서 하기 싫지만 하게끔 나를 통제할까?' 또는 '하고 싶지만 이것을 참아내게끔 나를 통제할까?' 이것을 자기 통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기질에 있어서 자기 통제 해석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세 개는 높고 낮음과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 통제는요, 방향성에 대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 통제 능력이 높은 아이, 낮은 아이를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자기 통제란 어떤 방식으로 통제를 할 때 나에게 가장 좋은 방향성이 있는가, 나의 어떤 지점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통제에 대한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 이게 바로 기질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맞는 방향성이 있다. 태어날 때부터 이 기질은 어떤 통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조적 오퍼레이션 시스템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교육을 받고 또 분석 결과를 받아보실 거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아이를 좀 더 깊게 이해하고 이 아이에게 올바른 방향의 교육을 제시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육체에 대한 나의 사용 방향성을 체질이라 얘기하고요. 정신에 대한 나의 사용 방향성 특질적인 형태를 기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나라는 존재는 체질이라는 내비게이션 사용 설명서와 기질이라는 내비게이션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지금 현재를 이렇게 구성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질은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지 한번 볼게요. 영상을 보시면 뭔가 빛이 반짝반짝반짝하고 비춰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줄을 따라서 내려가죠. 이게 바로 전기 파동을 말해요. 뇌는 이렇게 전기의 공급을 통해서 뇌는 활성화를 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작동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 전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 줄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자, 이 줄을 시냅스라고 하고요. 동그란 부분이 있죠. 크게 그 부분을 뉴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경세포에서 시냅스라고 하는 이제 연결 부위 그 섬유 체제를 통해서 뇌는 더 풍성한 사고를 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요 줄, 시냅스라고 하는 이 줄이 얼마나 많으냐, 촘촘하냐,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이 줄이 얼마나 굵은가. 결국은 우리가 학습을 하고요. 교육을 하는 이유는요. 요 시냅스의 밀도력 강화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얼마나 이 수를 많이 확장시키게 하느냐.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할수록 이 시냅스는 확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구체적이고 두껍게 만드느냐. 그것은 그 부분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생각하고 생각하는 반복적 흐름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할 때 "학습을 하되 반복 학습을 하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많은 시냅스를 연결시키되 두껍게 형성하라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반복 학습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얇게 형성이 돼요. 얇게 형성이 된다는 것은요. 오늘 배울 때는 아는데 내일은 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완전히 1 더하기 1은 2야 또는 2 곱하기 2는 4 야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면 한 번 연결된 다음에 그게 인제 시냅스 연결이죠. 연결된 다음에 그것을 반복적으로 연결시키게끔 도와야 되는데 역시 이때 필요한 것도 전두엽의 파동의 힘입니다. 초점을 그 부분에 맞춰내야 돼요. 자, 결국 뇌는 이 구조를 통해서만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인데요. 자, 전기 파동과 화학적 물질을 통해서만 이 작업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 그럼 이제 반복하면 되겠다. 그리고 내가 잘 설명하면 되겠다.'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반복 기능과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모든 기능은요. 나의 뇌에서만 스스로 작동되기 때문에 화학적 물질을 일으키는 것도 전기 파동을 일으키는 것도 그 아이 뇌만 해냅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사고 전환을,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쓰게 한다. 이것이 기질의 원리인데요. 사고 전환을 일으키게 하는 전원, 스위치점이 사람마다 틀려요. 아까 전기 파동이죠. 전기 파동이 흘러가려면요. 스위치를 눌러야만 전기 파동이 흐르고 화학적 물질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 스위치점이 사람마다 다르다. 이것을 기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두엽을 파동을 일으키는 그 부분이 접근이 됐을 때 뇌는 활성화가 되고요. 이해도 하고 판단도 하고 좀 더 깊게 사고하는 이런 뇌의 활성화 영역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질에 대해서 이제 이 아이가 어떤 기질인지를 인제 우리는 알아봐야 되겠죠. 성격 검사로 들어가게 돼서는 역시 그 아이의 구조 자체, 전두엽을 어떻게 파동을 일으켜야 되나요? 어떻게 초점을 맞춰야 되나요? 이런 '어떻게 하면 지속성을 일으키게 하나요?'를 알 수가 없어요. 성격 검사가 아니라 기질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를 동원해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여러분은 기질 검사를 인제 다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자, RDT 기질 검사라는 것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요 아이는 요런 성격의 아이입니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그냥 기본이고요. 그 아이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의 뇌의 활성화 방향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한 기질적 특질을 분석해 드리게 될 거예요. 전문적인 그런 분석을 거치게 될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요렇게 검사를 진행하게 될 거고요. 이 검사는 이제 3 월에 진행을 합니다. 이 검사는 유아동에 초점을 많이 맞춰 놨기 때문에 질의응답과 같이 유아동이 할 수 없는 문해력이 약하고 그다음에 문장 해석력이 약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질의응답 형식이 아니고요. 유아동 아이 자체가 하기에 원활한 방식으로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검사를 인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내 아이를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건데요. 그러면 요 부분을 인제 활용할 때 어떻게 해석하는가라는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기질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내가 쓰는 모든 정신 구현의 방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행동을 하고 사고를 하고 감정을 느껴내는 이 모든 관계, 이 상관관계에서의 나의 시스템은 어떤 방식으로 작용되는가라는 부분을 말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행동하는 게 나한테 편한지, 왜 이런 행동이 나오는지, 그리고 나는 왜 지금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 이런 감정을 느껴내게 되는지, 결국 기질이라는 것은 좀 더 깊게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행위 작업을 구성하는 기본 영역, 행동을 하고 사고를 하고 감정을 느껴내는 이 부분에 대한 비율과 방식의 차이성을 기질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순서로 시작되고 전이가 되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각 영역은 행동, 사고, 감정이라는 영역은 어떤 비율로 사용되고 있는가. 이것이 기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이게 발생될 때 전기 파동으로 뇌가 구현을 일으켜야 되는데요. 이 뇌의 구현 작업 자체가 스위치점이 사람마다 다르다. 그래서 스위치점이 어디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분석 데이터로 받아보게 되실 거예요. 그 스위치점에 연동해서 그 아이의 기질이 어떻게 전이 되는지, 어떤 비율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래프로 또다시 분석 결과가 나갈 거거든요. A라는 이니셜과 T라는 이니셜과 E라는 이니셜, 요 3개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질하면 행동, 사고, 감정에 대한 이 영역의 비율의 차이, 그리고 순서 전이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행동, 사고, 감성이라는 부분의 에너지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A라는 부분에서 전기 파동의 역할, 다시 말하면 스위치점 역할을 해서 구현이 되는 뇌 구조를 가진 기질이 있고요. 또는 T라는 사고라는 지점과 연동되어 있는 지점에서 스위치 작용을 해서, 그리고 그다음으로 연동되는 그런 오퍼레이션 뇌의 구조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E라는 지점에서, 그러니까 감성과 연결되어 있는 그 지점에서 스위치 작용점, 전기 파동이 일으켜지고 사고 구현 자체가 활성화를 일으키는 그 뇌의 시스템을 가진 사람, 이렇게 달라집니다. A냐 T냐 E냐. A라는 것은 스위치점이 두 가지랑 연동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감각기관, 둘째는 운동기관.
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려우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요. A는요. 말과 움직임이 스위치점과 연동되어 있는 기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게. 다시 말하면 나 지금 저 말을 더 집중하고 싶은데 저 정보를 눈으로 더 가지고 오고 싶은데 그리고 선생님이 말하는 저 이야기를 청각이 좀 더 정보를 더 깊게 소리를 더 듣고 싶은데 이게 뭐죠? 다 전두엽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더 들어오게 하고 싶은데 더 집중하고 싶은데 할 때 A라는 기질은 말과 움직임의 지점과 연동되어 있는 부분에 파동이 일으켜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뇌가 쭉 하고 전두엽에 딱 초점을 맞춰요. 눈 맞추는 침과 같은 초점을 맞추고 지속성 있게 계속 그 부분을 스스로 어르고 달래고 하듯이 집중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A 기질의 아이는요. 선생님 말씀 더 집중하고 싶어 하면 말 또는 움직임의 스위치가 자동적으로 눌러지는 것이 기질은 태어날 때부터 자동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A 아이들이 "너 어제 뭐 했니?" 라는 질문을 누군가가 했어요. 자, 그럼 나의 뇌는요. 어제 무엇을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뇌의 시냅스의 어제라는 부분의 뉴런을 건드려야 되고요. 그래서 쭉 집중해서 전두엽이 그 부분에 헤드라이트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제가 기억나기 시작하고요. 쭉 하고 그 근력을 따라서 힘을 가지고 와야 어제가 떠오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입으로 인출이 되게 되죠. 자, 그러면 A는요. "너 어제 뭐 했니?" 라고 하는 순간 어제에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나의 뇌는 굉장히 많은 곳에 분산되어 있는 이 에너지를 어제에 쫙 맞춰야 됩니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스위치를 켜야겠죠. 그래야 초점을 맞춰지니깐요. 뇌라는 공장에 스위치가 켜져야 기계가 돌아가는 거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A 아이들은요. "너 어제 뭐 했니?" 라고 선생님이 말을 하면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스위치를 탁 하고 켜서 빨리 뇌를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너 어제 뭐 했어? 아, 뭐 했지? 아, 뭐 했더라?" 이런 식으로 네. 아무 그래서 말을 이렇게 툭 하고 또 던져야 드린 됩니다. 거예요. 그 그래서 순간 지금 뇌는 시간을 또 스위치가 퉁 모니터에 하고 켜지게 되거든요.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너 지금 뭐 먹고 싶니? 아, 뭐 먹지?" 이런 식으로 아무 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자, 그러면 A 기질의 아이는 어떨까요? 사고, 감정 어쨌든 뇌를 쓰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스위치 작업 자체가 말과 연동돼 있다 보니까 우리 교실 내에서 선생님하고 6 시간을 함께하고 있어요. 그 모든 시간 동안에 이 아이는 어떤 행동을 보이게 될까요? 계속 뇌를 누르게 되는 겁니다. 스위치를 눌러야 활성화는 계속되고 지금을 나는 사고하고 느껴내고 행동해낼 수가 있을 거니깐요. 그래서 A 아이들이 겉으로 봤을 때 말이 많아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A라는 기질의 아이들은 뭘 할 때든 말을 동반하면서 모든 사고 영역을 활용한다. '아, 이 아이가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뿐만이 아니라 움직임이라는 것도 스위치점으로 역할을 합니다. 말을 안 하게 하거나 조용하게 한 상태에서 "우리 학습을 하자." 또는 "만들기를 하자." "뭘 하자."라고 하게 되면요. 요 아이들은 스위치가 안 눌러지면 행위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가장 인간의 기본적 행동, 사고, 감성, 정보를 인식하는 이 모든 행위, 정신 구현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AI들은 조용해야 되면 작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움직임의 버튼을 또 누르기 시작해요. 말 또는 움직임이거든요. 선생님이 "조용히 이제 책 봐." 또는 "이거 보고 있어."라고 하면 지우개를 이렇게 뜯는다거나 손을 이렇게 따닥따닥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타닥타닥 스위치 작업을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전두엽 파동, 집중 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 A 기질의 아이들이 뭔가 조용히 있으라고 하면 자꾸 몸을 꿈틀꿈틀했구나. 그래서 A 기질의 성인들이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면 '아, 그렇구나. 진짜?' 이렇게 리액션이 계속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럴수록 나는 스위치가 원활하게 작동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사람 말을 좀 더 집중하고 내가 있는 과거의 데이터와 또 연동해서 사고하고 요 부분 그리고 느껴내고 이게 원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기질이 누군가 대화할 때 보면은 조용하게 그냥 들어야지 하면 고개라도 이렇게 끄덕끄덕끄덕하는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성인들 같은 경우요. 그러니까 그게 인제 기본적인 겁니다. 자, 그리고 T 기질을 볼게요. T 기질은 그 스위치점 자체가 어디와 연동돼 있냐면요. 가장 굵은 시냅스와 연결돼 있습니다. 시냅스, 굵기. 다시 말하면 아까 굵기는 어떻게 하면 형성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굵기는 전기 파동이 반복적으로 갈 때 굵기를 형성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T라는 기질은 스위치점이 반복된 그 지점이 스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T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나는 스위치가 많을수록 뇌를 활성화시키기가 더 원활하겠죠. 스위치를 많이 많이 눌러줄 수 있는 그 지점. 그래서 T 아이들은요. 언제나 생활 가운데 불길을 많이 만들어 놓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나는 스위치를 이 상황에서 눌러내고 이 공간에서 눌러내고 또 다른 상황에서도 쉽게 눌러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나는 뇌를 구현시켜 낼 수가 있으니까요, 활성화. 그래서 T의 아이들이 스위치를 만드는 작업에 굉장히 몰두하게 됩니다. 그래서 T의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요. "엄마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선생님한테도. 선생님이 뭔가를 가르쳐 주면요. "이거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계속해서 묻게 돼 있어요. 그 얘기가 뭐죠? 한 지점을 향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전기 파동을 넣으면서 굴기를 만드는 형상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나는 스위치가 완성되고요. 이걸 그럼 다시 다음 시간에 "자 요거 해 보자." 할 때 스위치가 있기 때문에 해답을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질이 다르다는 것은요. 발달성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발달하는 방향이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T의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한 부분에 주목하고 이거는 상당히 높은 발달성을 이루고는 있지만 대신에 뭐죠?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특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를 확실하게 알아야만 스위치가 형성돼서 그다음부터 그걸 써내게 되거든요. A랑 T는 완전 반대예요. A는 지금 당장 써내는 쪽에 주목을 하게 되고요. T는 다음에 잘 쓰기 위해서 지금을 준비하는 겁니다.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고. 자,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A, 빨리빨리 반응하고 빨리빨리 하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 그리고 좀 시끄럽고요. 움직임 많은 아이가 있다면 T, 얘는 왜 이렇게 천천히 하지? 얘는 왜 이렇게 반응점이 낮지? 또 얘는 왜 자꾸 묻고 또 묻고 하지? 라는 것을 보게 되실 건데요. 그게 이 아이의 뇌의 작동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작동 방향성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만큼 아이는 잘 교육을 시킬 수 있고 양육할 수가 있거든요. 얼마만큼 잘 이해하느냐가 핵심이 되겠죠. 자, 그래서 T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좀 조용해 보이거나 좀 느려 보입니다. 단 T 아이는요. 선생님을 처음 만났을 때 3 월, 4 월, 5월 정도까지죠. 그때까지는 조금 행동이 적어 보이고 말이 없어 보이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이 엄청 많아질 거고요. 그리고 행동도 엄청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에 대한 정보가 반복적으로 쌓이기 시작하면 곧 스위치점이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이번에 만약 이정환 선생님 처음 만났어요. 그럼 이 아이는 정보가 없죠. 그럼 이정환 선생님과 함께 할 때 스위치점을 쉽게 누르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부분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한 달을 보고 두 달을 보고 세 달을 보면 이정환 선생님은 이렇게 생겼고 이런 목소리고 이런 표정을 많이 짓고 또 이런 향기가 나고 이때 나한테 이렇게 해 줬고 이런 정보가 많이 쌓일수록 그 지점이 굵어지겠죠. 그러면 굵은 시냅스가 되고요. 그럼 자동 스위치점 형성이 돼요. 그러면 선생님하고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정보 데이터가 많아지고요. 그럼 나는 자동으로 눌러지는 스위치점이 형성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말도 굉장히 많이 빠르게 하게 되고 스위치가 빨리 눌러지게 되니까요. 자, 그래서 T의 아이들이 엄마 아빠하고는 말을 정말 많이 하고 잘하는데 처음 본 사람하고는 일절 말을 못하는 아이들이 덜어 있거든요. 그게 T 아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T의 아이들이 초반에는 조금 조용해 보이고 느려 보이는데 나중으로 갈수록 굉장히 많이 활발해 보인다. 그건 성격이 변한 게 아니고요. 기질에 의한 당연한 행동의 한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T 아이들은 초반에 선생님께서 그 일관적인 어떤 정보를 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E. 자, E라는 기질은 어떤 거냐면요. 스위치점이 어디 있는가. E라는 기질은 쉽게 말하면 A는 말과 움직임, 그리고 T는 정확한 정보, 그러니까 굵은 데이터, 시냅스와 연결된 정확한 정보점이에요. E라는 기질은요. 스위치점이 교점이라는 부분이 스위치점이에요. 조금 어렵게 들리실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하면 관심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더 쉽게 말하면 요 아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전두엽을 파동을 일으킬 수 있게 집중되어 있는 한 지점.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꽂혀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E라는 봐서 기질의 아이도 스위치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감정도 느껴내고 하고 있을 거거든요. 일반적인 인간의 정신 구현을 다 하고 있을 건데요. 하고 있다라는 것은 스위치가 열렸다라는 거겠죠. 전기 파동이 계속 가고 있다는 뜻이니깐요. 근데 E라는 기질은요. 내가 꽂혀 있는 그 지점을 통해서 스위치 작용점 형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기질은요. 약간 쪼금 독특해 보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요 아이가 공룡에 꽂혀 있으면요. 요 아이는 공룡이라는 그 지점을 통해서 스위치가 확산이 잠시만 되고요. 그럼 너무 전두엽이 먼저 그 부분을 가겠습니다. 통해서 이렇게 움직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공룡처럼 말을 한다거나 공룡처럼 행동한다거나 모든 것을 공부를 하는데 모든 것을 공동 공룡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이런 형상을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E라는 기질이 오리에 꽂혔어요, 내가. 그럼 갑자기 요 아이가 선생님이 "자 우리 승현이 지금 이제 얘기해 볼래?" 하면 갑자기 오리처럼 꽥꽥꽥꽥꽥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지점을 통해서 뇌가 전두엽 파동에서 쫙 정보 데이터를 인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E라는 기질은 반에서 한두 명 정도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엉뚱해 보일 가능성이 높죠. 자, A라는 기질은 굉장히 활발해 보일 가능성이 높다면 그리고 T라는 기질은 좀 조용하고 얌전해 보이고 좀 더 뭔가 쪼금 반복적으로 해 주기를 원한다면 E라는 기질은 좀 엉뚱한 자꾸 행동을 좀 벌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보셨을 때 나는 우리 반에 난 너무 힘들어. 요 아이가 너무 힘들어."라는 기질이 인제 가끔 인제 보이실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게도 누구나가 다 T라는 기질이 제일 힘들어요. A라는 기질이 제일 힘든 아이 아니 E라는 기질이 제일 힘들어요라고 통상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선생님들도 기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기질이 소화할 수 있는 나하고 어 비슷한 흐름을 가진 기질은 나는 힘들지 않아요. 나랑 같은 시스템을 계속 생각하고 느껴내기 때문에. 반대 기질이 나를 좀 많이 힘들게 할 확률이 또 있고요. 또는 그 예를 들어서 AT라는 기질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TA라는 기질이 있거든요. 요 기질이 서로 또 잘 맞지 않아요. 같은 A랑 T를 쓰는데도요. 비율이 앞에 뒤에 차이에 의해서 또 달라지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요. 선생님들마다 조금 더 힘든 아이들이 있을 건데 그것은 선생님의 기질과 조금 더 호흡이나 방향성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오는 인제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우리 선생님이 '그 아이가 왜 그렇지.'를 몰라서 힘든 거거든요. 이 아이가 '아 이렇구나.'를 알면 선생님은 좀 더 힘든 것이 덜하겠죠. 왜냐하면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 아이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면 해결하기가 쉬우니깐요. 자 그래서 인제 그 분석 차트 제가 보니까 어떤 교실을 한 반에 가 보니깐요. 그 아이 책상 밑에다가 기지를 다 붙여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 아이를 좀 더 쉽게 그때그때 인제 이해할 때 뭐 이 아이가 갑자기 왜 울지? 얘가 왜 자꾸 떼를 쓰지? 할 때 '아 얘가 이래서 그렇구나.'라는 해석 범주에 대한 방향성 찾기가 도움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표 옆에다가 또는 그 테이블에다가 책상에다가 이렇게 기지를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A라는 기질은 요렇게 인제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A는 말과 움직임이라는 스위치가 없이는 뇌라는 오퍼레이션 시스템이 구동이 안 됩니다. 구동이 안 될 때 오는 현상이 짜증 또는 멍 때리기 이런 현상이 뇌가 돌아가지 않으니깐요. 그 짜증이 나고요. 뇌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멍한 거죠. 정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A 에너지를 쓰는 아이들은 말과 움직임을 동반할 때 훨씬 더 전두엽 파동을 일으키면 집중하기가 쉬워요.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는요. 요 A 기질은요. 책을 읽어도 소리를 내서 읽으면 훨씬 더 집중이 잘 됩니다. 근데 그냥 눈으로만 읽으면 금방 잠이 들 거예요, 멍 때리다가. 자 인제 요런 현상들이 옵니다. 자 A 기질의 에너지 방향. A 기질은요. 외부에서 들어오면 바로 외부로 나가게 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면 바로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순환적인 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A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반응점이 좀 더 높아 보일 수밖에 없겠죠. 들어오면 나가고 누가 말 시키면 또 대답하고 누가 어떻게 하면 또 바로 자극점이 반응을 보이고 자 요런 기질을 A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냅스가 많이는
A는 써지지만 한 지점을 향해서 반복적으로 써지지는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가 뭐냐면 다양하게 생각하는 건 잘하지만 일관적으로 똑같게 생각하는 것은 어렵다. 정확하게 생각하는 건 어렵다. 그래서 A 기질의 아이들이 여러 개 다양한 것을 해석하는 쪽, 그래서 융통성의 학습법, 그래서 인제 이건 다음 시간에 얘기할 겁니다. A 기질은 귀납적 학습법이 A의 뇌 시스템에 맞는 구현 방식의 학습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A 기질은요, 자꾸 예를 들어서 상상하고 예를 들어서 뭔가 생각하면 훨씬 더 집중하기가 쉬워집니다. 이게 나의 시스템이라서 그런 거거든요. 자, 단지 정확하게 생각하는 것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 개가 아니라 한 지점만 전기 파동을 옆으로 보내지 않고 한쪽을 향해서만 반복적으로 보내야만 정확성이라는 일관된 그 구체화 시스템이 나오는데, 그건 T에게 용이한 방법인데 A에게는 용이하지 않습니다. A에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A는 순간순간은 다 배우면 알지만 그다음 날 다 잊어버리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얇게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깊게 인식하는 것은 조금 약하다. 이게 타고난 겁니다. 자, A는 판단을 할 때 지금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으로 뇌를 쓰기 때문에 이 상황적으로 가장 좋은 게 뭐지? 지금 어떤 게 좋지? 좋고 나쁘다에 대한 판단 기준점을 가지고 사고하는 것이 A입니다. 그래서 융통성도 높고요. 그래서 '아, 지금 선생님이 분위기가 안 좋네? 그럼 선생님 말 지금 듣는 게 좋은 쪽이야.' 그러니까 걔는 눈치가 좀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A의 한 현상이에요. 그리고 현재를 동반해서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럼 좋은 쪽으로 나는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현재에서 미래를 향한 쪽으로 뇌의 구현의 피드백 방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계획 잡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앞으로 뭘 할 거야. 이걸 할 거야. 저걸 할 거야. 뭐 여행을 언제 갈 거야. 어떻게 갈 거야. 근데 막상 여행 가는 날이 되면 별로 즐겁지는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서 사고할 때 A 기질은 훨씬 활성화가 쉽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요, 다음 시간에 자기 통제의 방향성 할 때 요 피드백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요 아이가 뭐 하기 싫을 때 "이거 끝나고 나서 우리 이런 거 네가 제일 좋아하는 요거 할까?" 요런 부분이 A가 뇌를 활성화시키기에 훨씬 쉬운 통제의 방향성이 됩니다. 자, 고거는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또 언급해 드릴 겁니다. 자, T. T라는 기질은 요렇게 돼 있어요. T는 정확한 정보가 스위치점입니다. 그래서 T의 아이가 "자, 지금부터 요거 할 거야." 했는데 아이가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거는요, 이 아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스위치를 켜지 못하고요. 그러면 행동이란 방향이 전혀 인출되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T의 아이는 가만히 보시고 '아, 얘가 지금 가만히 있네.' 그거는 '모르겠어.' 이게 아니고요. '자, 봐봐. 요거는 요렇게 하는 거야. 자, 또 가르쳐 줄게. 요거는 요렇게 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가르쳐 줄게. 요거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하는 거야.'라고 반복적으로 정보를 주면 이 아이가 그 부분에 확실하게 전두엽을 써서 초점을 딱 맞추게 되고요. 그다음에 굵기를 동반해서 스위치 작용을 일으켜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T의 기질은요, 혼자 학습하는 것보다요, 많은 아이들과 학습하는 것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T의 아이는요, '쟤는 어떻게 하고 있지? 쟤는 어떻게 하지? 쟤는 어떻게 하지?' 라는 반복적 데이터를 계속 관찰을 하면서 스스로 정확한 정보를 찾아 들어가거든요. 그게 T의 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T 기질 같은 경우는요, 가족이나 형제가 많거나 또는 함께 그 그룹으로 교육을 할 때 스스로 자기의 작용점을 계속 강화하는 훈련을 또 스스로 갖추게 되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 됩니다. 언제까지나 그 아이에게만 그 부분을 가르쳐 준 대로만 하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스스로가 파악해서 굵은 데이터를 찾아 들어갈 수 있게 더 관찰을 통해서 스위치점을 자꾸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만 이 아이가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T에게는요, 여러분이 자꾸만 가르쳐 주는 거 그것도 굉장히 좋지만 또 좋은 방법은요, "철수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래? 다른 아이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 뭐 영희는 어떻게 하는지 볼까?"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 아이는 그 부분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찾아 들어가는 연역적 추리 능력의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T는요, 다음 시간에 얘기할 겁니다. 연역적 교육법을 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정보를 받아오되
과거 데이터,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마주쳤을 때 맞나 아닌가, 굵은가 아닌가를 찾아 들어가는 그런 과거적 형태를 가져가기 때문에 피드백 방향이 과거에 있다라는 것은 자기 통제 방향도 과거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요 아이는요. "너 왜 안 해?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라고 말하는 것보다는요. T는 "자, 이거 옛날에 했는 거 있었는데 우리 옛날에 우리 어떻게 했는지 한번 기억해 볼까?" 이게 통제권의 방향이 되기 때문에 그거 조금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아시고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T는요. 정보가 들어오면 정보 들어온 것에 대해서만 충분히 생각하고 나가 줍니다. 정보가 많이 와요. 그럼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T들은요. 많은 사람과 함께 막 얘기하고 하면 너무 정신이 없어 하거든요. 한 부분에 집중해서 1대1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훨씬 좋아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또 알려주겠지만 훈육할 때의 방법이 많은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 훈육하면 절대로 이 아이는 집중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완전 혼선이 오게 되거든요. 이 사람도 쳐다보고 있고 이 아이도 날 바라보고 있고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전혀 나의 시스템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T의 방향은 훈육할 때도 1대 1로 들어가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 사고 판단 기준점은요. 옳다. 그러니까 맞다, 틀렸다. 이걸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이 맞다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냐면요. 내가 알고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맞는지 아닌지를 점검하기 때문에 그래서 T 기질은 T의 이 구현 방식의 시스템상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요거는 타고난 지점입니다. 그래서 T 기질에 굉장히 뚝심이 있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정확성이 높고 일관성이 높고 흔들리지 않는 자기의 어떤 방향성을 택할 수는 있지만 단지 융통성은 조금 약하다. A하고 반대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A 기질보다 T 기질이 조금 고집이 세 보일 수 있는데요. 근데 A는 고집이 행동으로 외부로 튀어나온다면 T는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말 안 하고 끝까지 안 듣고 끝까지 자기 행동을 바꾸지 않는 이런 행동을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스템의 특성이에요. 시스템의 특성을 알아야 우리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예요. 이라는 기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스위치가 아까 교점이라고 얘기했죠. 교점은 관심점을 말하는 거고요. 더 쉽게 말하면 요와의 전두엽을 열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한 강한 파동 지점, 꽂혀 있는 그 지점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만약에 티니핑에 꽂혀 있어요. 그러면 사고할 때 모든 것이 티니핑을 중심으로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의 전두엽을 열어서 그 부분을 빗대서 쭉 나가서 모든 행동들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1 더하기 1은 가리키고 있는데 뭐 티니핑이 막 눈앞에 그려지고 티니핑 한 마리, 티니핑 두 마리 막 요런 식으로 아이가 막 해서 들어가고 그래서 선생님이 "자, 그럼 그 1 더하기는 뭐야?" 했더니 갑자기 티니핑 두 개 인형 딱 꺼내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뭐 "티니핑, 티니핑." 뭐 요런 식으로 말을 한다거나 굉장히 독특한 행동을 취할 수가 있는데 요 아이도 지금 분명히 학습은 하고 있거든요. 단지 내가 꽂혀 있는 그 지점의 파동 헤드라이트 작업을 통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 엉뚱하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라는 기질이 과학자가 거의 대부분 이에 다 있습니다. 굉장히 남다른 사고예요. 자기가 꽂혀 있는 그 지점에 대해서 정말 우주적 개념이라 하거든요. 공감각적 개념이라고 하는데 끝까지 그 부분에서 파고 들어가는 능력은 이가 제일 강합니다. 그래서 과학자 100% 거의 다 이에 다 있고요. 그리고 예술가도 이에 다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이에 있어요. 건축가도 이에 많습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아이들은요. ATE 세 가지의 기질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스위치점을 먼저 말씀드린 거고요. 그 스위치점에 의해서 에너지의 특질이 나오게 되고요. 그 특질의 흐름에 따라서 자기 통제권, 그다음에 어떤 운동 반응점 이런 것이 다 달라지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다시 그다음으로 구현되는 부기능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기질은 선명하게 개인차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좀 더 나눠지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6 세가 되면은 쪼금씩 쪼금씩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요. 물론 코로나 이후는 6세 이후 아이들도 약간 발달성이 뇌 활성화 때문에 그런데요. 발달성이 조금 느리다 보니까 쪼끔은 희미하게 나오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데이터가 쪼금 약하기는 하지만 6 세부터 원래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6 세부터는 발달이 나와 줘야 하거든요. 자, 요렇게 되면 A는 다시 보시다시피 AA,
AT, AE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나눠지게 되는 구조를 보시면요. 뒤에 어떤 부기능이, 그러니까 정보원을 말해요. 보조적 정보원을 말하는데 어떤 정보원의 시냅스를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오퍼레이션 시스템은 좀 더 개별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T 기질과 AE 기질은 조금 미세하지만 차이성을 이루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AT는 뭘 할 때 정보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할 때 훨씬 더 사고를 잘한다면, A는 함께 누군가랑 함께 할 때 사고를 더 잘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 보니까 AE 아이들은 요런 말을 잘하겠죠. 그래서 뭐 하자면 "쌤 같이 해요." 놀 때는 또 친구랑 "나랑 같이 놀아." 같이 할 때 활성화가 잘 된다면, AT는 뭘 가르쳐 주면 좀 더 정확하게 말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자, T는요 다시 TA, TT, TE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TA는 T를 쓴 다음에 A를 쓰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에서 시작해서 바로 A, 말로 외부로 나와주는 쪽이 TA입니다. 그래서 T들이 조금 얌전해 보인대요. TA는 별로 얌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고, TT는 정말 정말 천천히, 천천히 정확하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돌다리를 두드려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TT가 의사가 제일 많습니다. 정말 정확한 데이터를 인식해서 활용하는 쪽인데, 의사들이 정말 그래야만 생명을, 실수 조금만 해도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TT들이 그 영역을 정말 잘 써냅니다. 단 8살, 7살까지는 굉장히 느려서요. 언어 발달도 느리고요. 대소변도 느릴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 아이 흐름대로 발달하지 않게 되면 ADHD가 제일 많이 나오는 기질도 TT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전기 파동 없이 "빨리 말해. 빨리빨리 행동해." 이런 식으로 전기는 일으켜지지 않았는데 막 쓰게 되면요. 나를 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동 원리가 문제가 벌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T과 같은 형상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TE는요. T를 쓰고 E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요 기질의 아이들이 눈물이 좀 더 많은 편에 속하고요. 근데 AE보다는 좀 조용조용해요. 비슷한데 요 아이는 좀 조용하게 울고 요 아이는 시끄럽게 울고 말하면서 울고, 인제 요 차이가 좀 벌어집니다. 자, EA, ET, EE는요. E에서 파생되는 거죠. 요 아이들은 굉장히 엉뚱합니다. 그런데 이 A는 A하고 조금 비슷해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고 다양한 이야기, 생각, 이미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구현해 낼 수 있다면, 그래서 예술가가 이 A에 상당히 많고요. ET 기질은요 T에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ET 아이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쫙 파고드는, 그래서 과학자는 거의 대부분 ET 쪽에 많아요. 자, 그리고 이 E는 별로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진짜 한두 명밖에 없는, 정말 남달라요. 정말 독특합니다. 자, 요 9가지 기질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다음 시간에 또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똑같은 ATE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다시 6 세부터 세분화된다라는 것까지만 오늘은 알려드릴 겁니다. 다음번. 자, 요렇게 보면요. AT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7 세가 되면 뇌는요. 그만큼 1년 동안 뇌를 활성화시키는 만큼 뇌는 좀 더 세부적으로 시냅스 밀도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좀 더 굵어지고 좀 더 많아진다는 거죠. 자, AT라는 것 하나만 예를 들어서 또 보게 되면요. 또 세부적인 개별차가 나타나는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여기 보시는 요 E, 지금 여기서 보시면 회색으로 적혀 있는 게 있죠. 이게 열등 계능인데요. 이거는 타고나게 내가 가장 약하게 사용되고 있는 전기 파동 지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데이터가 약해요. 그래서 AT 같은 경우는 E가 약합니다. 감성적으로 세분화시켜서 느껴내는 게 좀 약한데요. 그래서 극과 극으로 좀 많이 느끼거든요. 가장 좋은 쪽, 나쁜 쪽. 그래서 판단할 때도 가장 좋은 게 뭐지, 가장 나쁜 게 뭐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쪽이 있다면, 요 비율이 E라는 비율이 또 높은 AT가 있고요. 낮은 AT가 있습니다. 같은 AT라도 그것에 의해서 다시 기질은 요렇게 또 세부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이거는 7 세가 되면 조금씩 구현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윤곽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무의식 기질과 의식 기질로 좀 더 나눠져서 의식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더 많이 쓰는가 이런 부분이 또 요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AT만 봤을 때 다시 요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요 과정이 순차적으로 인제 이게 적절한 시기에 맞게 뇌를 쓰면서 순차적으로 발달을 해야 되는 것이 기질을 지금 더 강조하고 있는 가장 큰 시대적 의미이기도 하죠. 오늘은 ATE만큼은 조금 더 깊게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하세요. A라는 기질은 접시의 아이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앞에 제일 앞에 나오는 그 코드입니다. 죽이는 코드예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자, A라는 기질은 접시다. 자, 지금부터 접시에다가 물을 한번 부어 볼게요. 그러면 접시에 물이 닿자마자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접시에 물을 확 하고 부었어요. 그러면 접시에 닿자마자 물은 다 사방으로 튕겨 나가겠죠. 그리고 남는 물은 얼마나 될까요? 쪼끔 남아요. 이게 A라는 에너지가 갖고 있는 특질입니다. 다시 말하면 A 뇌는요, 접시 구조처럼 생겼다 생각하시면 돼요. 접시 구조. 그래서 뭔가 선생님이 말해 주면 굉장히 많은 걸 한꺼번에 다양하게 담아냅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다 튕겨내면서 밖으로 다시 소통을 해 버려요. 자, 1 더하기는 2야 뭐라고? 2 요. 바로 나온다고요. 하지만 남아 있는 것은 많지 않다. 자, A의 접시의 원리는요, 많은 거를 순간적으로 담아내는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깊게 담는 역할은 아닌 겁니다. A라는 뇌는요, 세상에서 많은 것을 순간적으로 가득 담아낼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의 목소리 톤, 그 사람의 느낌, 분위기, 지금의 이 많은 데이터, 사람들의 어떤 전체적인 형상, 이것을 느껴내는 것은 상당히 우월한 뇌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깊게 담아내지는 못하다 보니까 잘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접시라서 오는 능력이 뭐냐면 바로바로 외부로 반응을 튕겨내는 역할은 A만이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접시의 원리입니다. 접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AI들이 조금만 슬퍼도 "슬퍼 죽겠어요."라고 바로 튕겨냅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힘들어 죽겠어."라고 바로 튕겨내요. 그런데 한 몇 분만 지나고 나면요, 남아 있는 물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요 아이들은 조금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AI들은요,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그 훈육하고 이제 칭찬할 때도 알려드릴 건데요. AI들은요, 막 짜증 내고 하면요, "잠시만 기다려. 조금만 있다가 다시 얘기해."만 해도요, 금방 아이가 다시 활성화를 시켜서 좋은 방향을 택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아이가 해결하려고도 해결이 안 돼요, 지금 당장. 왜냐면 이미 가득 차 있으니까. 물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쪼끔 시간이 지나야 이게 사라지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 아이는 다시 활성화를 아주 잘 해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A 기질은요, 순간순간 반응 잘하지만 절대 속지 마세요. 이 아이는 지금 알고 있지만 내일은 모를 것이다. AI들의 특성이 뭐냐면요, 반복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AI들은 지금 알고 있다고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린 교육자니까. 뇌의 원리는 딱 두 가지입니다. 데이터를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게 하는 거, 시냅스를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반복하게 하는 거. 근데 A는 받아들이는 건 잘해요. 근데 반복을 통해서 구축을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그 부분을 할 것인가.'라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춰 주시면 좋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더 세부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우선은 이해를 해 주세요. 이해를 느껴내셔야 됩니다. '아, 요 아이가 그래서 빨리빨리 뭔가를 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뭔가 대답을 바로바로 했구나. 뭘 가르쳐 줘도 금방 알았구나. 근데 며칠 후면 잊어버린다는 것을 나는 알고 인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T는 이제부터 컵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컵. 지금부터 여기다 물을 한번 부어 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쌓여갑니다. 담긴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뭐죠? A처럼 바깥으로 튕겨내지 않아요. 쌓아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문을 해도 바로 대답하지 않아요. 한참 있다가 대답이 나온다거나 쌓아서 쌓아서 더 기억했다가 기억했다가 정리정 다 되면 대답이 나오거든요. 컵은 담기 위해 있는 것이 컵입니다, 담아내기 위해서. 근데 이게 만약에 접시처럼 평평해요. 그럼 담을 수가 없겠죠. T는요, T를 위한 엄청난 우월성의 뇌를 가진 겁니다. 정확하게 담는 거, 정확하게 담는 뇌
유일한 방법은요. 반복적인 정보를 건드린다.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야 뇌가 담아낼 수 있는 활성화,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그 영역을 써낼 수 있거든요. 이거는 반복만이 길입니다. 그래서 T의 아이들이 이 능력은 탁월한 아이들, 그러니까 A는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혈액형을 O형을 피 다 뽑아서 A로 바꿀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접시는 접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역할을 맡고 있는 거고 접시의 역할을 맡고 있는 거고요. 컵은 컵이기 때문에 컵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아이는 '컵의 기능이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컵의 기능을 잘 순환적으로 발달시키되 좀 더 이 폭을 깊이와 넓이를 좀 넓혀 줄 것인가를 우리는 이제 고민을 해야겠죠. 그래서 인제 T의 아이들이 좀 느리게 나오고 천천히 대답하는 이유가 정확히 담겨 있는 것을 건드려서 나오다 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T의 아이는 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한테 질문을 했어요. 근데 대답을 안 해요. 충분히 생각하고 말해도 돼."라고 하시는 것이 이 아이의 뇌 활성화를 돕는 길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자 봐봐.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집중해서 빨리빨리 대답해 주는 것이 예의야."라고 가르쳐 주면은 요 아이 뇌는 활성화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T는요. 질문을 했어요. 대답을 안 해요. 그럼 충분히 생각하고 나서 선생님한테 말해도 돼." 나중에 인제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사회 속에서도 사회성을 배워야 되니까 "자 뭘 생각할 때 천천히 하는 거는 괜찮아. 정확하게 하기 위한 거니까. 단 줄을 서 있다가 다른 친구가 해야 되는데 뒤에 막 우리 친구가 늦어지면 피해를 보게 되겠지. 그럴 경우는 '너 먼저 해.'라고 얘기하고 너는 생각을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성도 나중에 가르쳐 줄 필요가 있을 텐데요. 어쨌든 T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지를 오늘은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담아내는 기능. 근데 담아내는 기능을 7 세까지 충분히 발달시키지 못하면요. 그다음부터는 나의 기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그 뇌가 75%의 활성화 기능이 결정적 시기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발달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의 아이들은요. 나의 완전한 시스템을 충분히 단단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7 세까지 원리입니다. 그럼 얼마만큼 그것을 충분히 쓸 수 있게 하느냐,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느냐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T의 아이들은요. 기본적으로 10 살에서 12 살만 넘어가면 굉장히 빨라지게 돼요, 오히려 속도가. 근데 그전까지는 요 아이가 자기의 뇌를 우선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느리다. 2년 정도 느리다 생각하시면 돼요, T 기질의 아이들은. 자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돕는 방법은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아이를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자 그럼 E는요. E는 요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기하학적 무늬의 그릇 비슷한데 아니죠. 물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접시처럼 면적에 닿으면 튕겨낼 건데 면적이 없는 부분이 있죠. 쏙 하고 빠지면 그러면 아무것도 튕겨나는 게 없습니다. 자극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A랑 비슷한데 조금 틀리고요. T처럼 담긴 담는데 형태가 일반적 형태로 담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른다라는 것이 E의 한 특성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예술적이고 굉장히 독창적이긴 한데 일반적 사회 흐름하고는 조금 다르다. 열의 9 명이 생각하는 부분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기질의 아이들이기도 합니다. 과학을 연구하는 기질의 아이들이니깐요. 자 결국은 각 기질이 얼만큼 이 세상을 위해서 특별한 빛의 존재로 생성돼 있는지에 주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엄마가 만든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요. 태어날 때 그것을 나의 구조로 내가 빛을 비춰낼 수 있는 나의 한 형태로 가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얼마만큼 인정하고 존중하느냐 그게 결국 사랑이죠. 그 아이의 형태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는 것 이게 사랑이죠.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좀 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질만 안다면 그다음은요? 결국 우리가 교육을 하는 의미죠. 양육을 하는 의미죠. 이 아이가 자기를 잘 사용해서 세상 가운데서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한 인간으로서의 영역을 잘 쓸 수 있게 존재로서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가
교육자인 이유죠. 그리고 부모가 부모인 이유고요. 그럼 기질만 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인간의 발달 원리를 알아야겠죠. 자, 의학계에서는 결국 인간이 뇌는 쓰는 만큼 발달하기 때문에 뇌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 훈련을 통해서 뇌가 전반적인 뇌를 잘 쓰게끔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시대는요. 미디어 시대. 앞으로는 전두엽이 문제가 되면 뇌가 퇴행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오래전에 인간의 존재와 지금의 존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를 전두엽 안에 또 전전두엽이라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엄청나게 발달됐다라는 것이 예전과 지금의 인간의 가장 큰 차이성, 그리고 동물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결국은 초점을 통해서 뇌의 활성화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지금 미디어라는 이 시대에 전두엽이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를 없앨 수는 없어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미디어 없이 이제 세상을 살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랑은 좀 다른 거죠. 우리의 아이들은 지금 이미 태어날 때 이미 스마트폰 터치하면서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런 시대를 타고났다고요. 그럼 그 시대에서 결국 뇌를 활성화하는 훈련을 통해서 지금에 맞는 시대적 발달을 하지 않으면 결국 우울증은 더 심해질 것이고 자살률은 더 높아질 것이고 사람이 살아가면서의 감정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그다음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산다.' 뇌를 쓰는 반경은 더 퇴행될 거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세 가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건 연구된 논문의 결과인데요. "운동을 하라. 독서를 하라. 그림을 그리라."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활성화 원리를 말하는 건데요. 이것은 사고를 확장하고 순환을 하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초점을 맞춰서 정보를 처리하고 넘기고 초점을 맞춰서 처리하고 넘기고 이게 아까 "눈 마주침을 많이 하세요. 어르고 달래기를 통해서 지속성을 확장시키세요." 요 얘기거든요. 결국 뇌를 계속 전체적인 뇌를 활성화하라는 뜻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운동과 독서와 그림이 가장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자가 처리 능력인데 외부를 인식하고 그다음에 뇌 영역을 제어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춘 연구 내용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뇌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고를 확장하고 순환한다, 처리하고 넘긴다 요런 것은요, 우리가 알고다시피 좌우뇌가 있지만 요 뇌는 다시 4 개의 옆의 각각의 역할이 틀립니다.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측두엽 이 4 개의 역할이 각각 틀린데요. 요 4 개가 얼마만큼 잘 활성화가 되느냐가 굉장히 주목할 부분인데 그중에 가장 주목할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이거든요. 나머지는 초록색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기 파동이 후두엽에는 좀 더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만 정상이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게 전체적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미디어 시대의 뇌 여러분의 뇌도 똑같아요. 어디가 문제가 돼 있었죠? 여기가 보라색이었었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다시 이 부분을 쓰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가 뇌의 정상 범주에서 후두엽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야만 뇌는 정상 범주의 판단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후두엽은 시각 피지를 말해요. 결국은 시각 피질과 그리고 전두엽을 통한 이 초점 맞추는 요 부분에 계속 자극을 줄 때 뇌가 가장 효율성 있게 활용의 범주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운동과 독서와 그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제가 영상 하나를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세계적인 뇌과학자이자 신경외과 의사였던 펜필드 박사가 신체의 각 부위를 지배하는 뇌신경세포의 양을 몸의 면적으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손과 얼굴이 차지하는 부분이 무척 크죠? 뇌 기능과 관련해서 이 부분들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그림을 뇌의 건강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눈이나 입, 손 등의 신체 부위를 많이 움직일수록 뇌에 더 많은 자극이 가고 우리 뇌가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지금 뇌 영역을 봤을 때 어느 부위가 가장 영역적으로 많이 활성화되고 사용되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인데요. 지금 보시면 뇌가 실질적으로 손과 연결된 부분이 가장 많이 크게 활성화가 되어 있고 또 한 가지가 눈이에요, 눈.
얼굴 쪽에 있어서도 아까 아나운서 얘기하시죠. "눈과 입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 부분을 할 때 효율성이 가장 높은 게 이게 뇌의 활성화의 범주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뭐 운동할 때 어떻게 하죠? 운동할 때 눈을 쓰지 않으면 우리 초점을 못 맞추면요. 계속 균형 감각을 잃게 되죠, 운동이라는 영역 자체가. 그래서 눈을 통해서 계속 이제 운동 감각을 전체적으로 쓰는데 대신에 손을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율적으로 뭐 20, 20, 20 이렇게 해서 60%를 맞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체적인 걸 썼을 때. 자, 그때 독서를 하게 됐을 경우 역시 눈이 그대로 따라가죠. 그 영역을 통해서 글자를 잡아내야 되니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근데 아쉽게도 손의 영역을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이 좀 많이 오죠. 그러니까 손의 자극이 전두엽의 파동을 또 계속해서 연동을 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을 때 우리가 쉽게 잠이 오는 것 중에 하나도 눈만을 통해서 뇌의 좌우뇌 연동만 시키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독서도 지속성 있게 할 때 뇌 활성화가 되긴 하지만 우리가 쉽지는 않은 영역이죠. 계속 잠이 오거나 이제 그런 초점 맞추기가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림 같은 경우가 그림 그리다 자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두엽을 그대로 열거든요. 그림은 손과 눈이 바로 직결돼 있기 때문에 가장 손의 영역을 많이 쓰는 것이 그림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보시면 그 미술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림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만들기 이런 영역을 얘기하기보다는 손을 직접적으로 눈이 잡아 끌어서 전두엽을 완전하게 붙잡고 있는 것의 영역에 뇌 활성화가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한 아이가 실제로 작업하는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게 스케치라는 것이 뇌과학에서는 가장 뇌 활성화에 가장 좋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눈과 손을 그대로 잡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보시면 눈이 어때요? 손을 그대로 따라가죠. 작업 보고 인식하고 따라가고. 그래서 그림 그다가 잠을 자는 경우가 없는 이유가 뇌를 계속해서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자, 눈을 감고 그림을 그릴 수 없거든요. 그리고 내 선을 봐야 내가 조절을 할 수 있죠. 내 손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봐야 그림이라는 영역은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자, 지금 정보를 보고 내 손을 그대로 눈이 따라가고 있죠. 눈이 정확히 손을 따라가고 있죠. 자, 근데 지금 여기 보세요. 아이가 너무 신기한 걸 캐치했어요. 저거는 굵은데 나머지는 얇다라는 시각적 정보를 손으로 힘 조절을 통해서 변형시키고 있죠. 힘을 적게 줘서 혈압의 강약 조절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가 엄청난 영역으로 지금 뇌를 계속 쓰는 거예요. 자, 지금 또 보면서 시각이 그대로 그 그림을 붙잡았고요. 그 아까 사진. 근데 지금 보니까 끝부분이 아마 약간 펴들어간 거 있잖아요. 우리 약간 나뭇잎 끝이 약간 새까만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시각이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그걸 어떻게 표현하지? 내 손으로. 그래서 손의 영역을 계속 조절해서 진하게 압을 가하고요. 굵게 떨어뜨리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의학에서 이 뇌 영역의 활성화에 있어서 이 세 가지 비율을 높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운동에 대한 지속력을 하기에는 아직 신체 발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운동이라는 도구로 뇌 활성화 훈련을 대안적으로 지금 하지를 못한다라고 의학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7세 이전의 아이들. 독서는요, 문해력이 떨어져요, 아직은. 문장 해석하는 능력이 아직은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지속성 있게 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스케치 훈련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뇌를 그대로 잡고 지금의 시대적으로 미디어로 해서 전두엽이 망가진 이 시대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다가 더 중요한 게 인간의 뇌는 학습적 자극과 교류적 자극 두 개의 연동을 통해서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뇌의 발달을 보시면 요렇게 결정적 시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그 부분 발달이 되지 않으면 뇌는 구멍이 뚫린 것처럼 그 부분이 약하게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뼈가 듬성듬성듬성 이제 그 밀도가 약해지는 거, 골밀도가 약한 거와 똑같아요, 뇌 역시도. 그래서 75%에 달하는 밀도력을 키우는 요 시기를 가장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유아 시기죠. 그래서 유아 교육에 굉장히 주목하는 거예요. 유아 시기에 놓치면 그다음은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처럼 쌓아지는 거거든요.
어떤 발달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분노를 조절 못해요. 근데 여러분은 못 느끼겠지만 저는 교육계에서 계속해서 함께 연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초등, 중등, 고등 아이들이 너무 위태롭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감정 조절이 너무 어려워서요. 좌절하고 지금 우울증 심리센터를 초등, 중등, 고등에서는 학교에서 아예 그냥 보내기도 하거든요. 상태가 너무 심각해요. 아이들이 자기를 어떻게 버텨내지를 못합니다. 자기의 정신적인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이 나왔죠. 2016년 이후에 웃지 않는 아이들이란 말이 나오죠. 그걸 번아웃 키즈라고 합니다. 뇌를 많이 썼을 때 그것이 정신과 육체가 밸런스가 맞지 않을 때 오는 형식을 번아웃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얼마나 살았다고 벌써 번아웃이 왔겠어요. 뇌가 필요 이상의 다른 부분에서 계속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건강하게 발달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걸 느끼냐면요. "더는 못 버티겠다. 나는 이 세상 더 이상 버텨낼 수가 없어요."를 지금 느끼고 있다고요. 중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제가 기질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아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세상을 받아들이는 모든 학습의 이 패턴과 10 시간 이상 이 흐름과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나의 감정의 흐름과 행동 조절 이걸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참 많은 아이들이 우울해합니다. 우울증이 너무 많이 공황 장애가 너무 많고요. 자, 이게 뇌가 전체적인 것을 원활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이 활용성의 효율적인 문제 때문에 오는 겁니다. 결국 이런 문제가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손에 달린 겁니다. 5, 6, 7세 이전에 우리가 얼마만큼 75%의 이 뇌의 시스템을 단단하게 구축시켜 놓느냐가 이 사회를 변화시킨다고요. 여러분의 역할이 너무너무 큽니다. 아주 쉬워요. 요 아이가 자기의 요 기계의 연동 범주를 써서 그것을 단단하게 쓸 수 있는 훈련 지속성과 초점을 잘 맞추게만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훈육 방법, 칭찬 방법, 그리고 학습 방법으로도 알려드리겠지만 또 한 가지가 저희가 45년 연구한 의학에서 말했던 그 그림이라는 부분이 어떤 원리냐, 그 원리를 가지고 연구한 이 부분을 여러분이 같이 진행을 하실 거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시스템이 오기 전부터 45 년을 연구했던 부분이고 연구된 데이터를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실제로 캠브리지 대학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거기서 영재 그리고 지금 시대의 문제성 발달 연구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거든요.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질별로 자기의 뇌의 구현을 쓸 수 있게 훈련을 거치는 시간을 갖게 할 것이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디어 때문에 하루에 2 시간씩 계속 아이들이 미디어를 봐요? 그러면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전두엽이 안 써지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전두엽이 강화되어야 그다음은 넘어가는데 7세 이전에 발달해야 되는 전두엽이 이미 망가지고 나면요. 그다음부터는 발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 아이들이 전두엽을 못 쓰고 있는 시간만큼 쓸 수 있는 시간을 상대적으로 비율을 높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른 것으로 높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우선 초점을 맞춰 높이는데 초점 맞추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지속성을 해야지 전두엽 발달을 높이는데 지속성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림이라는 원리가 초점 맞추는 거 아까 눈 보셨죠? 그림 그릴 때 손 무조건 가야 되죠. 눈 따라가야 되죠. 그리고 지속성. 앉아서 20분 이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거를 하는 훈련을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하게 될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질을 통해서. 내가 나에게 맞는 자기 통제권 영역을 계속 쓰면서 스스로 그 부분을 강화하는 훈련을 이제 갖추게 될 거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연구되어 있는 45 년의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아이에게 제공만 하시면 될 거예요. 한글 하려면 뭐 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기억 쓰기는 할 줄 알아야 되죠. 니은 쓰기는 할 줄 알아야 되죠. 그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것을 먼저 하게 될 거예요. 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루는 방법, 그리고 그 선에다가 나의 전두엽을 꽂게 하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다시 인출하는 방법, 이것을 3년 동안 계속 훈련을 하게 될 건데요. 왜 3 년이냐면 시기적으로 만 3세 우리나라로 5 세죠. 요 시기가 전두엽 초점이 훈련되는 첫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 초점 맞추는 부분을 위해서 이 손 따라가는 거를 계속 하는 것이 이 시기에 발달성을 갖추게 되고요. 그게 끝나야 4 세가 되면 이제 완전하게 ATE라는 스위치점이 형성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4세 발달을 넘길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인출하는 부분이 만 5세
그러니까 7 세입니다. 요 시기까지 했을 때 75%의 발달을 꽉꽉 채우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시작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5 세를 놓치고 6 세로 가게 되면요. 초점 맞추는 훈련의 근력이 약한 상태에서 스위치가 연동되기 때문에 집중하기가 상대적으로 쪼끔 더 어려워져요. 그리고 3-4 세의 발달을 넘기고 7 세에서 집중을 하게 됐을 때는 이게 근력은 완전히 약해져 있고 스위치 작동 범주 자체도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려워지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5 세, 6 세, 7 세의 그 발달 원리에 딱 맞게 해서 시작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거는 연구의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요런 단계를 거쳐서 발달을 시키게 될 겁니다. 일반적인 우리 유치원 어린이집 학습법하고는 쪼금 틀리다는 게 뭐냐면 월별로 끊어서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뇌의 원리가 월별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달하는 것에 대한 훈련성 자체의 시간대가 쪼끔씩 정신 구현의 훈련성 시간은 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쪼끔씩 개월 수는 쪼끔 달라요. 어떤 것은 2달 걸려야 되고요. 어떤 건 1달 반 걸리고요. 어떤 것은 1달 걸리고요. 그게 쪼금씩 그 시스템을 연동시키는 훈련성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선생님들께서 외우거나 할 필요는 없고요. 뭐 월간 계획서나 또는 그 프로그램 운영의 전체가 다 그 순서대로만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한번 볼게요. 가장 첫 번째 목적을 두는 것은 뭐냐면요. 전두엽에 대한 근력 강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점을 잡아서 집중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야 인간은 깊은 사고를 알 수 있게 되고 그래야 판단력을 높일 수 있거든요.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그 정보 자체가 약하면 바로바로 인출하기 때문에 틀린 것을 계속 고집부리게 되거든요. '이게 틀린 거야? 아니야?' 좀 더 깊게 더 많은 데이터 활성화, 이것은 전두엽을 통해서 집중력을 통한 근력이 있어야만 끝까지 가는 그 사고의 힘을 말해요. 조금 더 깊게 생각하자. 오늘 당장 해결하는 게 아니지만 더 깊은 사고를 통해서 더 완벽한 합리적인 판단을 하자. 그러니까 인출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결국 제일 첫 번째는 집중력입니다. 전두엽 활성화예요. 실제로 일반 아이들이 자동차를 그리면 요렇게 그려요. "자동차를 보고 그려라."라고 해도요. 이 정도 하면은 집중을 많이 한 겁니다. 뭐가 부분이 약하냐면요. 색을 칠한다라는 것은 전두엽이 더 파동이 없다는 얘기예요. 더 들어가고, 들어가고, 들어가고 이건 데이터를 좀 더 끌어내는 건데 색을 칠했다? 그럼 전두엽 한 번 자극 그리고 더 이상 자극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림의 인제 디테일이나 부분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덩어리밖에 보지를 못하죠. 세부 덩어리를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생각을 그만큼 반동하는 집중력에서 쪼끔 약하다는 뜻이거든요. 시각 발달 부분과 연동되어 있는 부분이 좀 약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실제로 3 년을 훈련을 받은 뇌가 얼마만큼 특별하게 활성화가 됐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실제로 자동차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7세 아이가. 이게 초등학교 중학생이 아니고요. 7세 여러분의 똑같은 아이가 그린 거예요. 근데 한번 차이를 보시면 아시겠어요? 자, 요렇게 그린 아이가 일반 아이고요. 요거를 보시면 우선은 그 색의 개수만 봐도 이게 쪼금 틀리죠. 생각을 좀 깊게 들어가는 근력이 다르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건데요. 무늬를 보시면 더 깊게 알아요. 무늬는요. 엄청난 생각과 엄청난 시각을 손이 잡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무늬가 꺾일 때마다 나의 전두엽이 자극을 받지 않으면 방향이 꺾이지 않으니깐요. 꺾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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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인 것은요. 완전하게 시각과 전두엽이 일치됐다는 뜻이에요. 그 집중을 엄청나게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런 것 자체가 눈 감고 하는 게 아니니까. 발로 하는 게 아니고 손이 하니깐요. 뇌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성화시킬 때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데이터가 어디서 왔을까? 요런 문의 이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 이 아이가 실제로 작품을 할 때 이걸 보고 그린 게 아니었거든요. 내 머리로 백지에다 그냥 그린 거였어요. 일반 그 도화지에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내 머릿속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 온 거거든요. 더 깊게 사고해서 전전두엽에 있는 것을 꺼내 온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홈플러스 이런 데 가서 많이 보는 장면들의 데이터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시면 이 물고기의 무늬, 요런 무늬들, 요런 것들 이걸 보고 이 아이가 한 게 아니고요. 예전에 봤던 나의 시각 데이터를 붙잡아서 나의 뇌의 역량만으로 이것을 떠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본 것 그 이상이 아니고요. 요거는 본 것 그 이상이죠. 이게 전두엽 활성화의 영역의 역할이 가지고 오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일반 아이들이 사람 그릴 때 나오는 현상이에요. 요렇게 그리면 잘했습니다. 이건 초등학교 2 학년 아이가 그린 거거든요. 우리 7세 아이가 그린 거 보여 드릴게요. 요렇게 그렸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나요? 완전 차이가 있죠. 색칠하면 전두엽은 한 번 파동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파동은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뭐죠? 한번 제가 확대해서 볼까요? 자, 선 하나하나 색 바꿀 때마다 이게 뭐예요? 빛에 의해서 머리카락 색깔이 다 달라 보인다는 것을 눈으로 시각으로 잡았고요. 어떻게 잡았죠? 전두엽으로 그걸 붙잡지 않으면 잡을 수 없어요. 그것을 잡는 능력, 근력이 있는 아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요게 지금 보시면 한 줄 한 줄 한 줄 요 뒤로 계속 선 그어지는 거 보이시죠? 선을 그을 때마다, 그리고 여기 나뭇잎 하나 모양 숨겨져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 보이시죠? 요거 삐죽삐죽 할 때마다 삐죽 내려가 올라 내려가 올라 내려가, 이때마다 전기 파동이라고요. 전두엽 잡고 있는 거. 그게 생각의 깊이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도화지, 흰색 그냥 도화지에 아이가 그린 거예요. 뭘 따라 그린 게 아니고요. 이것도 흰색 도화지에 그냥 아이가 요렇게 생각을 해서 결국은 생각하는 힘을 잡는 게 지금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지금 요거는 아이가 그리다 보니까 물고기, 바다라는 현상이 떠올랐고, 그래서 모자를 표현한 거예요. 물고기 여기 보이세요? 여기 파도의 넘칠거림, 그리고 색톤, 이 빛의 파동 그 변화의 색을 알고 있죠. 눈으로 본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 보인다고요? 집중해야 보여요. 이걸 배운 게 아닙니다. 실제로 러브앤조이라는, 여러분이 앞으로 지금 우리 아이들 대안점으로 쓰게 되는 이 프로젝트 자체가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그림 그리는 기법은 1도 배우지 않아요. "자, 물고기 이렇게 그리는 거야. 색깔 이렇게 칠하는 거야. 요렇게 선 긋는 거야." 이런 말은 일절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너는 어떻게 보이니? 네가 보이는 것을 네가 한번 표현해 봐." 요것만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는 수업이 한 개도 없어요. 내 뇌로, 오직 내 몸을 도구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나의 뇌의 활성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지 요런 것만 훈련을 합니다. 선, 꼬불꼬불 선, 길쭉한 선, 굵은 선, 짧은 선, 그 훈련은 한 달 반 동안 하게 될 건데, 재밌는 것은요, 각자 다르게 할 거예요, 나의 머릿속에서. 그래서 "자 요렇게 해, 요렇게 해."라는 게 없어요. 이거 한번 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각자 내가 보이는 나의 선은, 난 내 손은 어떻게 꾸며내는 게 가장 편하지? 그래서 고것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것을 한 달 반 동안 훈련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낙서해서 할 겁니다. 계속 낙서할 거예요. 낙서하다가 '어 요거 괜찮네.' 하는 걸 아이가 찾아낼 때 그걸 계속 반복하게 되거든요. 그 훈련을 9 개의 과정을 거쳐서 할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가르쳐야지.'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이것도 또 다른 아이가 한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깔만 칠해.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아. 위에는 빨간색 옷, 밑에는 파란색 옷." 요거랑 완전 다르죠. 생각하는 것이 힘들지 않은 아이예요.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표현하고. 요거는 더하죠.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점 하나하나 찍으면서 아이가 전두엽 엄청나게 붙잡은 거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게 실제로 7세 아이가 한 건데요. 이게 왜 우리 원의 아이들이 영재로 많이 발탁되지? 왜 생각하는 게 다른 아이들보다 좀 더 남다르지? 그거는요, 딱 두 가지예요. 학습적 자극과 교류적 자극. 여러분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학습적 자극은 계속 줄 건데, 교류적 자극은 딱 하나예요. 다음 시간에 가르쳐 드릴 건데, 얼마나 칭찬을 이 아이에게 맞게 해서 어르고 달래기를 잘할 것인가. 결국 이 아이가 스스로 자기 통제를 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힘들지만 선생님의 요 힘이 내가 좀 더 할 수 있게 도와주네. 힘들지만 좀 더 참아내게 하네. 이게 선생님들의 도움 방법입니다. 딱 한 가지. 교류적 자극. 기질을 알아야만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고런 부분은 자꾸 이 아이를 기질 분석이 나오면 거의 반은 이해하고 넘어가게 되실 거예요. 자, 요렇게 단계별, 지금 아까 얘기했죠. 낙서 계속합니다. 요 과정 9 개의 과정을 거치게 될 거예요. 요런 것도 하면서 6 세, 7세 다 틀립니다. 자, 7세 하나만 보면 요거 아주 쉽게 들어가요. 낙서부터 그냥 하기 때문에 ATE 모든 아이들의 흐름을 다 맞출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4년 연구한 것도 아니고 45 년을 연구했는데요. 그래서 요런 단계를 다 거치게 될 건데, 한 예로, 자, 생각하는 힘이라 했죠. 그래서 요 수업이 뭐냐면, 요 사람이 여기 사람이 될 거예요. "이 사람이 뭘 보고 있니? 뭘 바라보고 있니? 생각해 봐." 요 수업이 있어요. 자, 그랬더니 이게 1년 차 아이예요.
요거 잘한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잘했어요. 요 사람이 요런 걸 보고 있어요라고까지 생각했거든요. 그만큼의 근력이 있으니까 요만큼까지 장기적으로 뛸 수 있는 거예요. 요 정도까지 뛸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3년 차 볼게요. 이게 3년 차 아이들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죠? 아니요. 마라톤 정도는 뛸 수 있어야죠. 요 정도 갑니다. 그냥 앉아서 2 시간은 앉아 있을 수 있을 만큼 2 시간 사고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요런 거거든요.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어른도 이런 근력 사용하기 어려워요. 특히 지금 시대의 어른들. 왜냐하면 미디어 노출 너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짜증이 나요. 깊게 하는 거 너무 힘들어하고요. 뭐 쪼끔만 화가 나도 욱하고요. 조절하기가 지금 너무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 이 프로젝트는 청소년, 성인, 노인까지 다 저희가 연구해서 각 사회에서 각 층에서 이거는 대안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의 원에서 이걸 올해부터 활용을 하시는 거죠. 자, 실제로 하고 있는 아이 한 모습 볼까요? 자, 눈 보세요. 눈과 손에 주목해 주세요. 계속 이 아이가 딴 곳을 보지 않죠. 눈과 손을 완전히 잡아내고 있죠. 이게 전두엽 파동의 영역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끝까지 잡아내죠. 밖에 아무리 시끄러워도 전두엽이 딱 잡아내면요. 소리를 듣지 못하는 플로우라는 그 몰입 구조로 넘어가거든요. 아이가 계속 하죠. 그래서 이거는 한 원장님께서 찍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고. 아이가 뭐 우리 반 아이들이 30분, 40분 집중해요. 요 얘기 때문에 이걸 촬영해서 보내주신 건데, 자, 보시면 여기가 여기죠. 여기. 이게 실제로 아이가 한 거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원장님들도 놀라셨는데 선생님들도 놀라시고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차차차차 보게 되실 거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도 되게 놀랐던 게 이겁니다. 요 아이가 이제 엄청나게 집중했어요. 근데 이 아이는 AT예요. 그래서 사실은 좀 산만했던 아이인데 굉장히 차분해졌거든요. 근데 지금 놀랐던 게 뭐냐면 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흰색 백지에다 그린 거예요. 아이가 다 이것을 생각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아이 보셨죠?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죠. 애기들은요, 초반에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고 전두엽이 딱 열리는 순간 스위치만 딱 누르면요, 그다음은 쫙 집중해요. 말이 없어지거든요. 그게 플로우라는 몰입 구조니깐요.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도 너무 놀랐던 게 지금 여기 지퍼 보이세요? 여기. 지퍼 옷이래요. 지퍼를 열어 가지고 여기 있는 이 공룡이 꼬리가 이렇게 분리가 된 거 보이세요? 지퍼가 열렸기 때문에. 이게 사고력이에요, 사고력. 이 문제가 왜 벌어졌지? 어디서 발생됐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전두엽이 갖고 있는 역할인데 지금 시대가 이 전두엽을 못 쓴다고요. 그래서 퇴행적 현상이 오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학습이 굉장히 수준이 낮아진 거 아세요? 예전 걸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떨어졌거든요. 자, 그거는 결국 7세 이전에만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시는 거고, 자, 이거 지금 만 5세 아이가 아까 보셨죠? 그냥 백지예요. 여기다 지금 아이가 하는 겁니다. 그 전두엽 계속 잡아내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운동은 내 몸이 하는 것처럼 내 손과 내 눈을 따라가는 것도 내 몸이 하는 거거든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그거는 그 그림이라는 것을 의학에서 말하는 도구의 역할이 아니에요. 자, 이건 6 세예요. 아, 5 세. 5세 아이들. 근데 굉장히 부끄러워서 숨기더라고요. 5 세는 이 정도에서, 왜냐면 아직 피랍이 약하기 때문에 선을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멈추고 이렇게 넘기고 하는 작업이 어렵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치까지는 쓰는 거거든요, 지금. 요 아이들. 네. 지금 숨기는 요 아이가 약간 티가 될 확률이 좀 높은 기질인데 보시면 굉장히 정확하고 꼼꼼하게. 자, 보시면 아이들이 누가 말을 해서 하지 않죠. 자기대로 하는 거. 그리고 이게 6세 아이입니다. 6 세인데 이만큼 집중을 해요. 5 세를 하고 6 세로 넘어오면 확실히 이 근력이 이미 시각 잡는 이 근력은 강화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그다음으로 인제 넘어가는 거죠, 자기 개념 쓰면서. 자, 이 과정을 여러분이 하게 되실 거예요. 자, 손 하나하나 하고 또 생각하고 또 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넘어가죠. 자, 네. 여기까지 오늘 인제, 자, 결국 여러분이 오늘 수업에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요. "아이들을 보는 눈을 바꿔라." 이게 오늘 교육의 핵심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아 이 아이가 그냥 좀 산만하고 활발한 아이네. 요 애가 좀 느리고 좀 막 이렇게 약간 그런 아이네. 조금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네.' 그렇게 봤다면 이제 그 아이 자체를 그렇게 보면 도울 수가 없거든요. 그 아이의 구조 자체를 정확히 알 때 완전하게 보이고요. 그래야 '아 요 아이는 그럼 어떻게 할까?'라는 정말 제대로 된 방향점을 여러분이 모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ATE라는 그 기질의 특질을 조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 내용에 있어서 여러분이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A는 접시 같은 아이다. A의 라는 기질 인제 분석 결과가 인제 3월 말 4월 초면 나올 건데요. 그전까지는 그냥 여러분이 행동성으로 밖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알지는 못하겠지만 아 A라는 기질은 타고나게 접시 형태의 구성으로 태어난 아이를 말하는구나. 그래서 요 아이는 자꾸 빨리빨리 많이 담으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래야 요 아이가 자기로서 자기의 역할을 잘 세상 가운데 역할 접시의 역할이니까. 많은 걸 담아서 옮기는 역할, 누군가한테 옮겨주는 역할 이게 A의 역할입니다. 그게 빛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요 아이는 그렇게 열심히 인제 달려가려고 이제 가동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아 그럼 나는 어떻게 도와줄까?' 좀 더 말을 이 아이가 말하면서 뭔가를 할 수 있게 도와줘 있고 또 '이 아이가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순간적으로 얘는 느끼는 것을 바로바로 인출되기 때문에 쪼끔만 힘들어도 '힘들어 죽겠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쪼끔만 아파도 '아파 죽겠다.'라는 말이 나오구나. 단 몇 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금방 사라지는 것 또한 A구나.'라는 걸 알고 그 아이에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T는 컵이라고 기억해 주세요. 이 아이는 담아내야 됩니다. 담는 것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의사라는 역할은 T가 아니면 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정확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완전히 알 때 원장님, 출력하고 튀어나오게 하는 거. 안녕하세요. 그래서 내 아이가 좀 자꾸만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물었구나. 그럼 나는 뭘 해야 되죠? 대답해 주고 또 대답해 주고 또 대답해 주고 또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데이터를 주변에서 볼 수 있게끔 도와야겠구나. 자, E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튕길 때도 있고 담을 때도 있고 A와 비슷하지만 어디에 교점이 있느냐 여기가 어디 꽂혀 있느냐에 대해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담기는 담지만 언제 쏟아낼지 요 아이가 꽂혀 있는 그 지점과 연동해서 쏟아내기 때문에 갑자기 꾀꾀 오리처럼 쏟아낼 수도 있고 공룡 같은 움직임으로 쏟아낼 수도 있고 이런 특별한 상상력을 가진 아이구나라는 것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A가 AA, AT, AE 또 틀리거든요. 접시 중에서도. 그리고 T는 화분과 같은 또 컵과 같은 주전자와 같은. 그리고 E는 또 다른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다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다음 시간은요. 여러분에게 더 구체적인 얘기를 인제 넘어갈 거예요. 이 얘기를 알고 넘어오셔야 됩니다. 다시 반복할 시간은 없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9 가지 기질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실질적으로 요 아이들에 대한 훈육과 학습과 칭찬법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미디어 조절 방법까지 다음 시간에 2 시간 또 가르쳐 드리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자 오늘 시간 여기까지 인제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하는 강의를 많이 축소를 시켜서 쪼끔 아쉽기는 해요. 네. 그래도 좀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반복해서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꼭 들어오셔서 요거 녹화본 올려 드릴 거니까 한번 보시고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인 것까지 다음 심화 과정 넘어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